자, 국민의힘 안에 지도부 상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당대표 그 징계 윤리라고 하나요?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요? 목요일입니까? 자, 일단은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, 이 사람의 또 진술 주장이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진실 공방 영상인데 당 차원 또 대표도 그렇고 상황이 좀 난감할 것 같아요. 뭐 당 지도부로서 네. 뭐 일단 국민들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. 일단 이 의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 요건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첫 번째로는 성상납의 여부랑요. 두 번째는 그 김철근 정보실장이 각서라고 하는 것에 서명했지 않습니까? 투자 각서요. 네, 그 투자 각서에 서명한 것이 당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것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. 이 두 가지가 사실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윤리위에서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이런 지시 같은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려면 뭐 휴대폰을 어떤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윤리위가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, 저는 윤리위가 이번 주에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.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사실과 뭐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. 수사 결과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나오면, 네.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 부담이 클 거고요. 반대의 경우도 윤리위가 이번에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것도 역시 윤리위의 부담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어떤 섣부른 정치적인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질문을 꼭 많이 드리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왜 섣불리 윤리가 작동을 했는지 뭐 한편에서는 쿠데타다. 대표에 대한 쿠데타다.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. 그런 말씀도 있고요. 일각에서는 또 윤리위가 정말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정말 소문입니다만 저 윤리위가 무슨 인터넷 방송에 조종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있습니다. 이런 참 집권 여당 윤리위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박성민 비서실장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.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.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박성민 실장 보고 그거 관두라고 지시하셨는지 혹은 아니면 윤핵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작전에 의해서 그만두셨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지만 설마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아무리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언론에 비서실장을 그만두게 해서 뭔가 그런 이런 뭐랄까요 의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아무리 뭐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요. 만약에 후자라면 윤핵관들의 지시가 있었더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만둘 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? 뭔가 대표로부터 타협점을 제시했다든지 뭐 윤핵관과의 어떤 그런 타협점을 제시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요. 글쎄요, 이런 부분을 당대표가 잘 완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지금 말씀처럼 굳이 이 시간에 이 당대표의 비서실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렇게 사임을 표명했다라는 것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날인가요? 그날 새벽이었던가요? 이준석 대표가 SNS 글을 좀 남겼었습니다. 모두가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.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도 중의적으로 좀 해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말하는 걸로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뭐 A부터 Z까지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놓고 판단한다는 뜻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윤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지도부로서 국정 운영과 당의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이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제 혁신이 워크숍이 열렸었어요.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했다고 하던데요.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혹시 아십니까?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뭐 6시가량 너무 열심히들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공천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그렇지 않았던 이야기도 나왔는데 대다수로 그 공관위의 3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
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공관위가 보통 활동할 때 하나의 공관위가 활동을 하는데 이번 다음번 총선 공관위는 3개로 나눠서 뭐 본선 공관위, 네. 경선 공관위, 컷오프를 담당하는 공관위 아하. 이렇게 나눠서 좀 활동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난상 토론으로 이어졌다고 하고요. 또 공관위 구성에 있어서 보통은 공관위원장을 저희가 당 지도부에서 모시면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들을 모시는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. 네. 이번에는 혁신위가 구성됐던 방법처럼 최고위원들이 한 분씩 공관위원을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하고요. 뭐 집단지도 체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합니다. 폭넓게 오간 것 같습니다. 공천 문제에서만 뭐 이것만 얘기했던 것도 아니네요. 집단 지도체제를 다른 거 얘기했던 걸 보면요. 이에 뭐 당 시도당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과를 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. 지구당 얘기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대표 지위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혁신도 좀 힘이 빠질 수 있다. 그런 거 아닐까요?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.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뭐 혁신이라는 것이 당 지금 현 지도부 체제에서 그렇죠. 시작된 출범된 기구지 않습니까?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련의 당 지도부의 변화가 생긴다면 혁신의 동력도 저는 상실할 것이라고 보고요. 그렇기 위해서라도 좀 혁신이가 더 박차를 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좀 혁신의 모습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